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 개송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여기가 요 이론상 상징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 개송을 이제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가장 그 간략한 단어와 수거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표현해 주신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말이죠. 가장 간략한 단어와 수거로 표현해 주신 것이 이 이제 개송이다. 그래서 이제 교리도의 실제적인 완성은 이 개송이 말이죠. 가운데 그 중심 부분에 들어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대체적인 그 개송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하고 이제 본론 그 문장 내용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처음에 유는 무로 그랬죠. 유는 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 개념과 무의 개념 이걸 이제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개념을요. 유는 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대로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개송을 설하시고 하신 그 대종경 법문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는 어떤 자리라고 그러셨어요? 대종경에. 이게 대종경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가 봐요. 유는 변하는 자리. 그래서 이거 대종경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 유는 변하는 자리다. 무는 그럼 알겠죠 이제 뭡니까? 맞아요. 불변의 자리. 이게 대종사님께서 해석해 주신 가장 기초적인 해석입니다. 자, 유 있다 그러죠. 유 그러면은 유는 어떤 거면은 이거는 변하는 자리다. 이건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무는 뭐냐 반대로 불변의 자리다. 변하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유 아니면 무예요. 유 아니면 무다 이 말이죠. 변하는 자리 아니면은 불변하는 자리고요. 그게 유와 무가 함께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유는 그러면은 뭐냐? 변하는 자리다 그랬죠? 유는 변하는 자리다. 변하는 자리는 유가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뭐가 변하는가 하면요. 형체가 있어야지 변합니다. 맞잖아요. 아니, 모습이 있어야지 변하는 거지. 모습이 있어야지. 모습. 자, 이것도 컵도 말이죠. 이것도 지금 모습이 생겨났잖아요. 일단 생겨나면은 변하는 거예요.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변하는 건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유에 전부 다 뭔가 집착하고 살아요, 우리가요.
나타나 있는 변하는 그 자리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인간 사는 사람들의 인간 생활의 모습이다. 자, 왜 그러냐? 이거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형체 모습에 매달려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는데, 여기에 착심이 딱 붙어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부요. 다 착심이 다 붙어요. 각자 지금 우리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 재산 목록 1호, 운영이 믿습니까? 1호가 뭔가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다. 예, 내가 재산 목록 1호다. 이야, 진짜 멋지네. 그렇구먼요. 예. 자, 재산 목록 1호, 자기다. 나라는 존재. 난 이런 대답 나올 줄 몰랐는데, 혹시나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그거 없으면, 요즘 다이아 반지 때문에 난리돼요, 보니까. 크기를 얼마짜리 하냐, 그러냐. 그런 거 가지고, 결혼을 잘하고 잘못하고, 전부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자, 재산 목록 1호. 나한테 재산 목록 1호를 묻는다고 하면은, 뭘 되겠습니까? 나는 도자기. 이렇게 재산 목록이래요. 내가 도자기. 내가 갖고 있는 도자기. 근데 그 도자기도 말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제대로 꽂다 하더라도요, 2000년, 3000년 되면은 도자기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무너지는, 없어지는, 변하는 거예요. 쇠도 마찬가지죠. 새도 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체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유가 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유는 변하는 자리죠. 유가 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일상 서문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우주는 성주계고, 예.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육도변화. 이게 뭔가 하면요, 유가 변하는 모습을 일상 서문에서 당신이 이렇게 다 설명해 놓으셨어. 유는 변하는 자리다 그랬죠? 변하는 자리는 그러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성주계공으로 변하고, 생로병사로 변하고, 육도로 변화로 변하는 거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도 말이죠. 아주 절묘한, 대종사님 당신 스스로가 해석한 절묘한 해석이에요. 성주계공과 생로병사는요, 큰 변화예요. 큰 변화, 크게 도는 거예요. 근데 육도 변화는 뭔가 하면요, 자기 심신작용 따라서 지가 돌죠. 이건 작은 변화예요. 이건 자전한다 그러죠, 지구가. 그래서 자의식을 가진 모든 생물들은 말입니다. 자기 자의식에 따라서 자기 변화가 지가 돈다니까. 지가 도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성은 말입니다. 2번 돌아요. 그래서 도는 것을 원으로 상징했다고 제가 원상징 의미에서 얘기했죠. 모든 것은 다 원으로 돈다. 원으로 돈다. 근데 이것은 공전은, 이것은 생로병사 성주계공은요, 크게 변하는 것이죠. 큰 변화. 그래서 크게 변하면서 육도를 가진, 자의식을 가진 이 존재들은 말입니다. 자기 자의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지은 생각을 따라 가지고 또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지가 도는 거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도는 거예요. 그게 자전이다. 자전이나 지구에 비하면 자전이가 뭐, 이거는 공전이고 말이죠. 이래서 이 우주는 뭔가 하면 유는 무로, 이 대변화의 자리가 우리 우주 허공 공간이다. 무한한 이 허공 공간에 말이죠,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는요, 유는 왜 유가 생기는가 하면요, 좀 유는 왜 유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 유는요 4대 있죠. 4대가 집합한, 집합이다. 4대의 집합이다. 집합. 집은 뭡니까? 청탄. 모이는 것이죠. 합도 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4대가 지수합은 아닙니까? 이 4대가 모이고 합해지면은 유가 되는 거예요. 모이고 합해지면은 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대를 지수합풍 4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전통적으로 나오는 전통적 사상이 지수합풍을 4대라고 하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는 어땠는가 하면요. 그리스의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름도 우리가 엠페도클레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말이죠. 이 세상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4대 원소가 있다. 그 4대 원소가 뭐냐? 이 세상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4대 원소가 있는데 그 4대 원소가 뭐냐? 첫째는 물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공기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불이요. 흙이다. 이 양반이 말한 것도 지수합한 것도 똑같죠? 이게 어째 서양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나 신통해요. 사실 신통해요. 그래서 이런 엠페도클레스의 이런 4대 원소, 이 세상에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이 4가지 원소가 있다. 이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계통을 통해 갖고 계속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대로 적용돼서 철학의 사상으로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 바뀌는가 하면요. 서양에서는 언제 바뀌는가 하면요. 18세기에 뭐가 등장하면 원자론이 등장해요. 원자론이 등장하면서 이 4대 원소, 4가지 원소가 사상이 원자론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이잖아요. 형상을 분해하면은 말이죠. 모든 나타나는 형상들은 다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이 원자론이 나오기까지 서양에서도 말이죠. 물, 공기, 불, 흙. 이 4대죠. 이것은 4대 원소로서 그대로 이제 적용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내려왔다. 자, 이것이 이제 대체로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요. 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 개성에 나오는 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우리가. 이 무는 이제 불변의 자리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자리. 자,
변화가 안 되려고 하면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형체가 없어야 되죠. 예. 형체가 없어야 돼요. 형체로, 유로 형체로 나타나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체가 없어야지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체가 없는. 그게 불변의 자리.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형체가 없는 불변의 자리, 무의 자리를 우리 교전에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요. 진공, 공적, 동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것은요, 참으로 비어 있고, 비고 적적하고, 뭘로 비었고, 이 말이거든요. 뭘로 비었고. 그래서 이 모두 진공, 공적, 동공, 이런 표현을 우리 교전에서 쭉 쓰시는데, 그 쓰시는 표현이 말이죠. 뭐를 설명하시는가 하면, 무자리를 얘기해요. 무를 얘기해요. 인원상 서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렇죠?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 뭔가 무에 없는 자리. 자, 그래서 아까 유는 말입니다. 유를 제가 설명을 할 때 4대가 집합한다 그랬죠. 무는 뭔가 하면요. 무는 집합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대가. 분해. 분해, 흩어지죠. 예. 흩어지는 다는 표현을 떠날 리자지요. 흩어질 산자지요. 4대가 흩어지는. 그래서 4대가 흩어지면 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유는 4대가 모이면 유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유가 되고 4대가 흩어지면 그것이 뭔가 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무가 되는데 유는 변하는 것이고 무는 불변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데 도덕경에 보면은요. 도덕경에 보면은 유가 곧 무요. 도덕경에서요. 도덕경은 누구 사상입니까? 노자. 예, 노자. 노자 사상에 보면요. 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유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곧 무요. 무가 곧 유다 이 말이죠. 또 무는 유다. 그래서 결국은 유와 무가 하나짜리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 속에도 유무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내 속에서도 유무가 다 들어있는 거. 모든 것이 유무가 다 같이 함께 혼재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고 유는 유대로 존재하고 무는 무대로 존재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유가 곧 무요, 무가 곧 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노자는 말이죠. 무엇에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요. 그 유무가 하나다고 하는 것을 노자는 비유하고 첫째는 수레바퀴에다가 비유를 해요. 수레바퀴에. 이게 뭐 왜 수레바퀴에 비유한가 모르겠죠? 수레바퀴가 어떻게 생긴가 하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그래서 어느 학자가 말이죠. 저 서안에 있는 진시황 무덤을 갔대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탔던 수레가 있더래요. 그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에 노자 도덕경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것이 지금
홈대죠. 이거 지금 그 수레를 만드는, 그리고 여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걸 연결시켜 놨잖아요. 요것이 몇 개인가 하면요. 요것이 몇 개인가 모르시죠? 30개예요. 그래서 30개가 일곡 하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죠? 빈자리 있죠? 그 빈자리 하나에 30개가 꽂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탄 그 수레바퀴가 진짜 30개가 돼갖고 있는가 자기가 세봤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가는데 자기는 그 수레바퀴 내가 몇 개인가 세리 봤다는 거예요. 딱 세리 보니까 30개더래요. 이게 정확하게 30개예요. 30개가 일곡 한 구멍에 딱 줍니다. 근데 요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꽃이 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꽉 찼으면 안 꽂힐 거 아닙니까? 차 있으면 못 꽂히죠. 비어있기 때문에 꽂혔다 이 말이죠. 꽂혀서 수레가 수레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수레가 수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개는 유고 요 비어있는 가운데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무다 이 말이죠. 오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무가 하나다. 첫째는 수레바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 노자가 또 유무를 비유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질그릇. 질그릇 이게 도자기예요. 도자기요. 흙을 반죽해가고 이걸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흙을 만져가고 해가지고 물레 얹어가지고 팔로 차면서 이걸 쫙 이렇게 뽑아 올리고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참 요새는요 전기 물레가 있어가지고요 사람 발로 안 차고 힘 안 들여도요 전기가 싹 돌아가잖아요. 근데 전기 물레를 쓴 거하고 발물레를 쓴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구별 못 하시죠? 여러분들은 못 하시죠? 내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그것만 어떻게 구별하는가. 발물레하고 전기물레하고 차이는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자국이 생기죠. 손자국이 생기는데 전기물레는 회전이 일정하기 때문에 손자국이 일정하게 생겨요. 근데 발물레는 대기 돌릴 때하고 좀 돌리고 나면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천천히 돌아갈 때가 있겠죠. 손자국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컸다가 작았다 폭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걸 보면은 아 이건 전기물레 썼다. 이거는 발물레 썼다.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제 쇼핑하는 지금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쇼핑의 방법이. 그게 구별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이 진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로 차면서 만드는데요. 이 발물레로 차서 만드는 이 중노종입니다. 사실 중노종이에요. 계속 차야 돼. 또 회전이 돌아가야 하니까요.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 것이 즐거다 아닙니까? 도자기 아닙니까? 이 도자기요.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유 나타났죠?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도자기로서의 기능을 하잖아요.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못 쓰잖아요. 이게 유죠. 유인데 가운데는 비었어요. 비었으니까 무죠. 그래서 유와 무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진실한 유의 실용성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만약에 무가 없으면은요 유의 실용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가 유 속에 갈마 있기 때문에 그 유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데 유용한 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은요, 이미요, 이게 참 우리가 문명만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치적으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밝혀놓았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집 짓는 방과 창호, 예,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집을 짓죠. 자, 집을 열심히 짓는데, 사실은 집 짓는 것은 뭔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요. 층을 막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아파트를 짓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공간 만드는 거예요. 맞죠? 방은 방대로, 욕실은 욕실대로 공간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창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뚫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막아버리면은요, 방 못 들어가죠. 그러면 유만 있으면은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유가 쓰임새가 생기는 것이죠. 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내가 자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요가도 하고 뭐도 그렇죠. 방이 비어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방이 비어있지 않고 말이죠. 방이 꽉 차 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와, 이렇게 비유를. 유무는 절대로 말이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유에 집착하고 사는데 실제로 말이죠, 그 유가 말이죠,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유가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지요. 우리가 정말로 왜 우리가 유 있는데 말이죠,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건가?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이치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까 유는 집합건데 그랬죠. 무는 이산 그랬어요. 자, 무는 이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가 집합을 하느냐? 뭐가 집합을 하는가 하면요, 4대가 집합을 하는 거예요. 또 4대가 이선을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가 자 지수를 이제 하는데, 자 유는 무로 그랬거든요. 유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자 그러면 그 있는 것은 왜 없어지는 과정으로, 그러면 유는 무로, 이제 무로, 이렇게 이제 개송의 첫 마디가 이 말씀이거든요. 유는 무로. 그러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 이것이 집합에서요, 뭐로 바뀌는가 하면 이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흩어지는 것인데, 우리 사람에다가 우리가 한번, 내가 이거 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제가요. 인간에게서 4대 중에서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이 뭐가 빠진다 그랬죠? 예? 예, 풍. 풍이 제일 먼저 빠진다 그랬죠? 그래갖고 숨이 탈까닥 거드는, 그게 풍이 말이죠. 우주대기에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화죠. 싹
싸늘해지는 것이죠. 시체 굉장히 싸늘합니다. 섬뜩합니다. 만져보면. 이 온기가 있다고 이게 지금 했더만도요. 이 화가 그냥 싹 우주대기 합쳐져 버린 거예요. 자, 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빠지는 것이 뭡니까? 수. 수랑. 자, 물이 이제 다 빠져. 그리고 토, 흙만 남는 것이죠. 마지막 한 줌 흙으로 들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자연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나도 죽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무덤도 안 만들어 놓고 갖다 그냥 저 영면묘원 어디다가 이제 한 군데 파가지고 그 나무에다 하는 것은 수장이라 그러죠. 수목장, 예, 수장이야, 수목장이에요, 수목장이라고 하는데 털어 들어가. 그래서 유가 말이죠. 무로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가 되는 과정이. 풍이 빠지고 화가 빠지고 수가 빠지고 타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유는 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로. 자, 반대로 그러면은요. 무는 유로는 이 합에서 이 산에서 집합이 되는 거죠.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제일 먼저 뭔가 토가 생기는 거예요. 토가요. 흙이요. 흙은 뭐를 불러온다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있는데. 흙은요. 토생금이라고요. 흙은요. 물을 불러와요. 흙은 물을 불러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막에 왜 물이 없느냐? 이해가죠? 사막에 왜 물이 없습니까? 아니죠. 흙이 없기 때문에 사막은. 예. 모래가 흙입니까? 예, 사막. 사막. 예, 사막이 아니라 사막. 있을 수가 없죠. 다 빠져버리죠. 근데 흙이 되면은요, 우주 허공 공간에 있는 수기를 흙이 다 빨아당겨서 머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있는 곳은 파면은 반드시 말이죠. 뭐가 나옵니까? 물 나오잖아요.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흙이 있는 곳은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흙은 우주 허공 공간에 있는 물들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화는 말이죠. 뭐를 불러옵니까? 이제 이 풍을 불러오는 것이죠. 화는 풍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요, 불난지 보면은요, 불이 세게 타면은 탈수록 뭔가면요, 불길이 바람이 치요. 바람이 친다니까요. 그래서 불은 바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도자기 구워보면 다 압니다. 이게 이제 도자기 구워보면 다 아는 것인데요. 이걸 구울 때 몇 도로 올린가 하면 1300도 올립니다. 1300도 올린 그 불길은요, 엄청나게 센 거예요. 불길이요. 이 불길이 세면은요, 불이 바람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도자기가 말입니다. 그 불길에 휙 날아간다니까요.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저 옆에 있는 거하고 딱 들어붙어요. 이래갖고는 2중, 3중으로 붙은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멋지겠죠? 그런 거 나오면요. 못 쓰죠. 그러죠. 이제 가탄을 못 쓴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못 쓴다고 하는 도예가들이 그게 뭔가 하면요,
바보 멍청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멋지다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을 내가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한번 했거든요. 붙은 거. 2중, 3중으로 붙은 거. 그러면 그거를 도자기를 보면은요, 가마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센가. 엄청난 바람을 치게 만든다. 치게 만들면서 보세요. 여기 색깔하고요. 여기 색깔하고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이 바람과 불이 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 다르지 똑같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가스가마하고 장작가마의 구별점이에요. 장작가마는요, 색깔이 한 가마를 꼽아도 말입니다. 똑같은 태토, 똑같은 유약을 쓰더라도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색깔과 질감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게 바람이 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람이 그렇게 이제 이게 해가지고 모일 때는 이제 이렇게 모이고 모일 때는 토가 먼저 모이고 술을 땡기고 화가 생겨가지고 풍을 끌고 와요. 예. 이렇게 이제 모여지는 것이고, 흩어질 때는 뭔가 하면 바람이 먼저 가고 화가 가고 수가 가고 투가 가고 마지막으로 토로 남고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거대한 우주 공간은요. 우주 공간은 거대한 변화의 장소다. 변화의 장소다. 거대한 변화의 장소예요. 이제 성주개공, 성노병사 이것이 계속 일어난다. 다 일어나는데 오늘 제가 지금 4대를 강조하는데요. 4대를 강조하는데 이 4대 중에서도 또 우리가 말이죠.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4대가 그냥 4대가 아니에요. 4대는 뭐로 이루어졌느냐? 기본적으로 동양의 철학의 기본 사상이 되는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음양. 음양 사상과 4대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대 중에서 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불바람이죠. 이 양이죠. 음은 뭡니까? 네, 수토. 이게 음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기본 원소가 되는 4대도 말입니다. 그 4대가 음양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제가 양체질이겠어요? 음체질이겠어요? 양체질이라고 그랬어요. 가타님은 음체질이겠어요? 양체질이겠어요? 백발백중 양체질이죠. 맞죠? 백발백중 양체질이죠. 근데요, 제가 양체질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음체질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양체질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감기 2, 3년간 감기 안 걸렸습니다. 안 걸리는 비법이 있어요. 그 안 걸리는 비법이 뭔가 하면 아니죠. 가만히요. 뭐란가 하면 샤워를 할 때 온수로 샤워를 하고 마지막에 2, 3분을 찬물로 갖다가 머리서부터 뒤집었어요. 그냥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이 손이 말이죠.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우와. 이 추운 날에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머리가 시원해지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2, 3년간을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니까. 이거 해보다 나고 지금 저러는 게, 아니요. 해보세요. 딱 2, 3분간만 딱 그냥 해보면요.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보면요. 막
찬물, 더운 물에 찬물이 닿으면 말입니다. 이것이요, 몸에 그 벌겋게 피부가 변하더라고요. 이 가슴이나 목에 이런 데가 벌겋게 변해요. 찬물로 뒤집어 써버리니까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착 가라앉으면서요,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멋지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뭐였다가 흩어지다, 뭐였다가 흩어지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뭐냐? 유는 무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자,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형상적인 물질들이 변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면은 유는 무로, 유무, 유심은요, 무심으로. 유심은 무심으로. 자, 유심은 무심으로. 아시겠습니까? 유심.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이 공부가 뭔 공부입니까? 예?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있는 마음을 없는 마음으로 만드는 공부. 그게 뭔 공부죠? 우리 공부 중에서. 마음 공부지요. 예. 마음 공부 중에서 방법. 정확한 방법. 자, 유심은 무심으로 마음 공부 중에서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야죠. 무시선? 아니죠. 이게 뭔가면요, 유심,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공부 중에서 뭔 공부인가 하면 정신수양 공부지요. 맞죠? 정신수양 공부 아닙니까? 정신수양 공부는 우리가 왜 하느냐 말이죠. 유심. 모든 사람들이 유심에 집착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심, 있는 마음을 말이죠, 없는 마음으로 거둬들이는 것이죠. 거둬들이는 방법이 뭡니까? 정불자선이죠. 예. 거둬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심은 무심으로. 유심이 좋은 겁니다. 유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타님 아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다 하시고 막 다 하셨다 그랬죠? 그거 다 유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심이 아니면은 인간 사회에서 말이죠,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인데, 이것이 유심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기억에 집착돼 버리면은 뭔가 부작용이 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들, 다 뭐 때문에 나타나냐? 유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요, 우리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하나의 가정은 뭐냐? 가정은 뭔가 하면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그게 가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면은요,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회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이 사회 파괴 현상이 모두가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심으로 자, 이게 이제 한참 더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참 태종사님이 그 간단하신 그 유는 무로 그냥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말입니다. 우주의 원리, 또 인생사가 가는 모든 원리를 말이죠, 그 유무 두 단어 속에다가 다 함축하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일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